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성공을 향해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이 녹초가 되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목표를 이루려 불태운 열정이 어느새 재만 남은 촛불처럼 힘없이 사그라들 때 우리는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번아웃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일에 치여 무기력과 탈진을 경험했다고 말하곤 하지요. 당신의 잠든 가능성을 깨우는 곳, 성공 마인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번아웃 세대의 딜레마. 미디어 제국을 일군 아리아나 허핑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허핑턴은 허핑턴 포스트 창업 2년 만에 과로로 인사불성이 되어 사무실 바닥에 쓰러졌고 떨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혀 광대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그녀는 번아웃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현대인 전체의 보편적 위기임을 절감했습니다. 허핑턴은 이 사건 후 일과 삶의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여 건강과 휴식을 삶의 중심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경험을 담아 번영이라는 책을 펴내 무너질 뻔했던 삶을 회복한 이야기와 웰빙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지요. 세계보건기구는 번아웃을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만성 직장 스트레스가 초래한 증후군으로 규정하며 극심한 에너지 고갈과 탈진, 업무에 대한 냉소주의와 거리감, 직업 효능감의 감소라는 세 가지 특징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를 공식적으로 직업 현상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번아웃이 전 세계적인 건강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발표했죠. 실제 통계를 봐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미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23%는 항상 번아웃을 느낀다. 추가로 44%는 때때로 번아웃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의 글로벌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77%가 현재 직장에서 번아웃을 겪었으며 무려 42%는 번아웃 때문에 회사를 떠난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이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존 펜카벨의 연구에 따르면 주당 55시간을 넘어 일하면 생산성이 급격히 추락하여 추가 근무가 무의미해지고 심지어 주 70시간 일한 근로자의 산출량이 55시간 근로자의 산출량보다 적을 정도였습니다. 지나친 초과 근무는 업무 성과를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저하시키고 남는 것은 피로와 실수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일의 양이 아니라 질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편 산업 역사에서도 이런 깨달음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1926년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결정으로 주 5일제 일 8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경쟁사보다 노동시간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포드의 공장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직원들의 피로와 결근율은 감소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죠.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 품질 향상과 기업의 장기적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지속 가능한 노동만이 지속 가능한 성공을 만든다는 교훈을 이미 한 세기 전에 제시한 사례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들이 오히려 생산성은 높다는 통계적 사실도 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한국보다 연간 근로시간이 훨씬 적지만 1인당 노동 생산성과 국민소득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게 일해도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 충분히 높은 성취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보여주는 셈이지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피를 깎는 노력도 불사해야 한다며 허슬 문화를 미덕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잠은 죽어서 자는 것, 주 100시간 일하면 못 이룰 꿈이 없다 등 과로를 미화하는 말들이 유행했죠. 그러나 이러한 문화는 과로와 번아웃을 성공의 필연적 대가로 착각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이들을 지쳐나가 떨어지게 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이러한 과로 문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과 삶의 균형, 열풍과 함께 조용한 사직 운동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무렵부터 MZ세대를 중심으로 퍼진 콰이엇 퀴팅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일만 하고 더 이상 자기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입니다.
더 이상 회사에 헌신하지 않고 개인적인 행복과 건강을 우선시하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이처럼 과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단순히 일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여 번아웃 없이 성취를 이어가는 근본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과연 성공이란 번아웃의 대가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불타버린 재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는 말처럼 자신의 삶까지 제로 만들 만큼 혹사에서 얻은 성공은 의미도 지속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번아웃 없는 성공,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 마인드셋. 나에게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먼저 4시간을 도끼를 가는데 쓰겠다. 에이브러햄 링컨. 성공을 위해서는 일만큼이나 자신을 단련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유명한 말입니다. 현대의 성공한 이들은 하나같이 더 많이 일하는 것보다 더 현명하게 일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건강, 휴식, 집중력 관리 등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소개한 스티븐 코비는 마지막 습관으로 톱날을 갈아라를 강조했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지요. 커비는 휴식과 재충전을 소홀히 하면 결국 신체적 질병, 정신적 붕괴, 탈진으로 생산성이 폭락한다고 지적합니다. 톱을 갈 시간 따윈 없다며 쉼 없이 일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점점 무뎌져 결국 실패와 번아웃에 이르고 말죠. 반대로 적절한 휴식과 자기 개발로 스스로를 단련하면 더 날카로운 톱날처럼 탁월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즉, 똑똑하게 일하라는 것이죠. 예컨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나는 밤에 8시간 숙면을 취합니다. 그렇게 해야 생각이 더 명확해지고 에너지도 넘치니까요 라고 말하며 충분한 수면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는 고위 경영자의 일은 매일 적은 수의 중요한 결정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리는 것이라며 졸린 머리로 수십 가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맑은 정신으로 서너 가지 핵심 결정을 내리는 편이 낫다고 강조합니다. 수면과 휴식을 희생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쉬기 때문에 더 뛰어난 결정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NBA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 역시 경기력을 유지하는 비결로 하루 8시간에서 9시간의 숙면과 낮잠을 꼽으며 충분한 잠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기관리로 여깁니다. 그는 잠을 우선시하라.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다음날 최고의 수준으로 임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많은 톱클래스 운동선수들이 수면과 회복을 훈련만큼이나 중시하는데 이는 오랫동안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과학적 전략이기도 합니다. 몸이 재충전되어야 목표를 향해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조종사들에게 비행 중 파워 낮잠을 취하게 한 결과 26분간의 짧은 낮잠으로 작업 수행 능력이 34% 향상되고 주의력이 54%까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는 휴식만으로도 이토록 집중력과 성과가 좋아지는 것이죠. 결국 제대로 휴식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일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건 역시 번아웃을 막고 성공을 지속하는 데 핵심입니다. 모든 일을 다 잘 해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렉 맥케온의 저서 에센셜리즘은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라는 원칙 아래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부르는 만물형 인간식 욕심을 경계합니다. 실제로 많은 리더들이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과 필요할 때 노라고 말하는 용기가 현대인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리아나 허핑턴 또한 이 책을 두고 과로와 번아웃, 모든 일을 다 하려는 강박으로부터 벗어나 건강과 행복을 되찾게 해주는 시의적절한 책이라고 평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것 몇 가지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력을 가질 때 삶의 균형을 지키며 높은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리아나 허핑턴은 번아웃 방지를 위해 하루에 단 60초씩
휴식하고 호흡하는 마이크로 스텝의 힘을 강조합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침실 밖에 두는 작은 습관 하나로도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 쌓여 자기관리의 수준을 바꾸고 결국 번아웃 없는 성공 기반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가는 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주변의 사회적 지지망은 우리가 지칠 때 큰 힘이 됩니다. 동료, 친구, 가족과 어려움을 나누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변의 응원과 격려는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스트레스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고 팀과 협력하며 이를 통해 번아웃을 예방하고 더 오래 성과를 지속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조직 문화의 변화도 뒷받침된다면 개인의 지속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혁신기업 구글은 직원들이 근무 시간의 20%를 본업 외에 열정적인 개인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장려했는데 실제로 지메일, 구글 뉴스, 애드센스와 같은 굵직한 신제품들이 바로 이 시간에 탄생했습니다. 업무 시간 일부를 직원에게 돌려주었더니 오히려 창의성과 생산성이 폭발한 것이죠. 이 사례는 자율성과 여유를 보장하는 환경이 있을 때 구성원들이 번아웃 없이 최고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꾸준함과 작은 습관의 힘.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오래된 격언처럼 위대한 성취는 한순간의 폭발적 노력보다 지속적인 작은 걸음들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큰 꿈도 그것을 향해 매일 조금씩 전진할 때 현실이 되는 법이지요. 1911년 남극점 도달을 향해 경쟁했던 두 탐험대의 이야기는 꾸준함의 가치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노르웨이의 로알드 아문센 팀은 날씨와 관계없이 하루 20마일 약 32km를 전진한다는 철저한 원칙을 지켰고, 반면 영국의 로버트 스콧 팀은 좋은 날엔 40에서 60마일을 몰아달리고 폭풍이 치는 날엔 아예 멈춰 쉬는 불규칙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문센 팀은 계획대로 남극점에 세계 최초로 도달한 뒤 전원 무사 귀환했지만 무리를 거듭하던 스콧 팀은 끝내 지쳐 쓰러져 전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일화에서 유래한 경영 용어 20마일 행진은 한 번에 해치우려 하지 않고 적정 페이스를 지키며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극한의 도전에서도 승패를 가른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결국 인생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와 같습니다. 느려 보일지라도 꾸준한 거북이가 끝내 승리하는 법이지요. 일을 할 때도 지속 가능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번쩍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을 혹사하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지만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끈기 있게 나아가면 반드시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 전문가 제임스 클리어는 크고 빠른 성공을 노려 한꺼번에 도약하려는 전략은 종종 번아웃과 좌절로 끝난다고 지적하며 대신 하루에 1%씩이라도 개선하는 지속 성장 전략을 강조합니다. 그는 1%의 미미한 향상이 쌓이면 1년 뒤에는 37배의 성과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수치로 보여줍니다. 결국 어제보다 1%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는 작은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오늘 한 일이 미미해 보여도 내일의 나를 1%씩 성장시킨다면 번아웃 없이도 시간의 복리 효과가 여러분을 상상 이상으로 성장시켜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 사이클 대표팀은 데이브 브레일즈퍼드 감독의 지휘 아래 1%의 사소한 개선들의 총합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안장 디자인을 인체공학적으로 바꾸고 타이어의 접지력을 높였으며 라이더들에게 전기 발열 바이커 슈츠를 착용시켜 근육 온도를 유지하고 바이오 피드백 센서로 훈련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등 모든 요소를 조금씩 개선했지요. 심지어 최적의 마사지 크림을 찾아내고 감기 예방을 위해 외과의를 초빙해 손 씻는 법까지 교육했으며 트럭 내부를 흰색으로 칠해 미세한 먼지도 발견해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언뜻 보기에 지나칠 정도로 미세한 개선까지 수백 가지 실천한 결과 불과 5년 만에 영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사이클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쓸었고
이어 투르 드 프랑스에서도 사상 첫 우승자를 배출했습니다. 1%의 진보라도 꾸준히 쌓이면 결국 놀라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이 사례가 증명해 준 것입니다. 펜실베이니아대의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의 연구 역시 작지만 꾸준한 노력의 힘을 뒷받침합니다. 그녀는 열정과 끈기의 조합인 그릿이 성공을 예측하는 핵심 요소이며 재능이나 환경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언가에 오랫동안 꾸준히 매달리는 능력이야말로 탁월한 성취의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꾸준히 갈고 닦지 않으면 빛을 보기 어렵듯 끝까지 해내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결국 더 큰 성공을 거두는 사례를 우리는 익히 봅니다. 불같은 초기 열정이 쉽게 식어버리지 않도록 목표를 향해 끝까지 걸어가는 끈기, 즉 꾸준함을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또 한 가지 기억할 속담이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누구나 들어봤지만 그 의미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거창한 목표일수록 첫 발을 내딛고 다음 날 또 한 발 내딛는 식의 한 걸음 한 걸음의 힘으로 이뤄집니다. 지름길을 찾기보다 매일 성장하는 과정에 충실할 때 번아웃 없이도 원하는 목적지에 확실히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과 성공의 선순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지만 최근 심리학 연구들은 그 반대 방향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자 쇼 에이커는 긍정적인 뇌 상태에서는 생산성이 31%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복감, 낙관, 감사 등의 긍정적인 정서가 오히려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성공을 가져온다는 역설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만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일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운동, 여행, 취미, 가족과 보내는 시간처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활동에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 번아웃을 예방하고 창의력과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CEO들을 비롯한 리더들은 휴가와 여가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이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여깁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때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을 간파한 유인들도 많습니다.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게 되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엘버트 슈바이처. 자신이 사랑하는 일,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번아웃을 겪기는커녕 일에서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아도 본인이 불행하고 공허하다면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열정을 잃은 성공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내적으로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 일이야말로 장기적인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행복과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은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성공한 인생일지 몰라도 정작 자신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행복을 놓쳤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도 같은 맥락을 시사합니다. 도전의 수준과 자신의 역량이 잘 균형을 이룰 때 사람은 깊은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때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큰 행복감과 충족감을 얻고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하여 성과를 내면서 동시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일 자체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번아웃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할수록 에너지가 샘솟는 긍정적 순환이 일어납니다. 또 분명한 목적의식은 역경을 견디고 동기를 지속시키는 든든한 연료입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어 사랑하는 가족과 풍요롭게 살고 싶다거나 나의 성장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싶다처럼 자신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강한 동기와 회복 탄력성으로 버텨내다.
방향이 뚜렷하면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찾기가 쉬운 법이니까요. 이렇듯 행복, 몰입, 목적 의식을 동반한 성공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추진력을 제공하고 성공이 거듭될수록 더 큰 행복과 성취감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성공과 행복은 하나의 원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선택이 내일의 성과를 부르고 그 성과가 다시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의미를 느끼게 하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 보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성장, 번아웃 없는 성공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번아웃은 성공의 최대 적이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 굴레를 벗어나 성공과 행복을 모두 잡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작은 것부터라도 지금 바로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현명하게 일하고 자신을 돌보며 한 걸음씩 꾸준히 전진하고 매일의 행복을 중시할 때 여러분의 꿈은 지치지 않고 현실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결국 멈춤과 전진의 조화를 아는 사람이 가장 멀리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잠시 쉬어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휴식과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을 더 높이 도약하게 해줄 테니까요. 진정한 성공은 남들보다 먼저 지치는 경쟁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여 자신의 삶도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번아웃 없는 행복한 성공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인생을 만듭니다. 성공 마인드였습니다.